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스 어드바이저입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우리 채널 한스 어드바이저 채널 대대적인 수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영업 마스터 과정에서 CU 1차 미팅, 재무제표의 활용, 세무회계의 활용 요 세 가지 동영상들을 다 삭제를 했어요. 사유는 기본적으로 한스 어드바이저 채널이 법인 영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작하셔서 얼마 안 되진, 흔한 말로 우리가 초보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자 만든 어떤 그런 기획 기도를 가지고 만든 건데, 점점 내용이 깊어지고 그 다음에 내용 자체가 너무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고, 또 너무 길다, 그 다음에 한 1년 반 조금 안 됐는데 그 기간에 어떤 진부함, 그 다음에 이제 팀장님들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뭔가 조금 더 즉시성 있고 효율적인 도움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루즈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제가 이제 1차 반드시 성공하는 CU 1차 미팅 강의를 오프라인 강의도 하고, 그 다음 요 내용들을 최근에 어떤 부분과 좀 맞추고, 그 다음에 조금 소프트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 하나. 두 번째는 재무제표, 세무회계 이 부분은 좀 초보 분들을 위해서, 우리 그 법인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적절한 수준의 어떤 마스터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싹 삭제하고 다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려고 삭제하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법인 영어 마스터 과정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좀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대신 어떤 약간 좀 난이도가 높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실전에 필요한 부분들은 실전 컨설팅, 뭐 10분 컨설팅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반드시 성공하는 CU 1차 미팅 관련해 가지고 법인 영어 마스터 과정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이 법인 영업 마스터 과정 1차 CU 1차 미팅, 반드시 성공하는 CU 1차 미팅 흐름은 요 1번부터 10번까지 참고하시면 돼요. 일단 뭘 준비할 거냐, 어떻게 업무 소개할 거냐, 그 다음에 왜 법인 등기부 등본을 검토하느냐, 그 다음에 뭐 인사노무, 재무, 그래서 10번까지 내용을 읽어보시고, 오늘은 요 네 가지인데 사실상은 요 두 가지죠. 사실상은 요 두 가지고, 뭐 준비하는 거 업무 소개는 간단하게 어느 정도만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갈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만일 내일 대표님 미팅을 간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머리 아파. 아니,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텐데, 딱 여기에 보이는 것들만 딱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법인 등기부 등본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읽어보세요. 뒤에 이 강의 내용을 들어보시고 그대로 준비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대표님들하고 미팅하실 수 있고, 두 번째, 정관과 주주총회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을 내가 얘기해야 되느냐 준비하시면 됩니다. 정관을 뭐 그 업체의 정관을 받은 게 아니잖아. 우리는 지금 정말 새로운 업체에 가는 거니까 노멀하게 보통 평균적인 정관에 대한 개념들을 인지하시고, 대표님한테 가서 요런 부분은 얘기해야 되는구나 라고 얘기하시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관은 정말 진부화됐어요. 진부한 재료야. 컨설팅의 진부한 재료다. 대표님들이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정관은 사실상 제가 준비사항에는 두 번째 올려놨지만 사실상 컨설팅의 흐름에서 맨 마지막에 가 있습니다. 왜 맨 마지막에 가 있냐? 이 얘기를 다 한 다음에 프리젠테이션 어느 정도 다 정리하고 대표님하고 어느 정도 그러면 내가 너한테 2차 미팅을 좀 받아보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시점에서 제가 대표님 그러면 이러이러한 컨설팅을 위해선 정관도 필요합니다. 정관 주세요. 이 정도 얘기해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지식은 알고 가되 정관을 먼저 얘기할 필요는 없다. 내가 나중에 이 정관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 두 가지가 정관, 뭐 등기부는 하나의 이제 맥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의 맥이 통해요. 왜 등기부에 있는 내용들이 정관에 있는 내용들하고 상당히 왜 그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은 법인 등기부 등본에 다 있으니까 맥이 통하고, 요 세 가지는 뭐냐?
일종의 회계, 재무회계, 세무회계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중소기업 대표님들한테 신뢰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기법을 이 세 가지에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재무제표 보시겠죠. 당연히 크레탑이나 혹은 키스라인을 통해 가지고 재무제표를 보시겠죠. 그런 재무제표를 어떻게 볼 거냐 요거 얘기해 드릴 거고, 비상장 주식 왜 중요하냐? 당연히 중요하죠. 가업승계, 상속, 중요 엄청 중요한 거죠. 그래서 비상장 주식 분포와 가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은 어디 나오냐면 여기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주 현황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세무조정 계산서는 받진 않았잖아.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아, 대표님, 내가 크레탑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고 이러이러하니까 세무조정 계산서상에 몇 가지는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를 도출을 해내는 거예요. 어디서? 재무제표, 크레탑 재무제표에서. 물론 이 부분도 제가 이 CEO 1차 미팅의 강의 내용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인사노무 현황 점검을 해라. 기업체 인사노무 현황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기 전에 자 고용지원금은 뭐 매월 바뀌는 건 아니지만 시시때때로 바뀌니까 현재 시점에 고용지원금이 어떤지, 그 다음에 뭐 인사노무 관련된 특이한 사항들이 있는지, 뭐 최근에 이제 주 52시간 이런 부분들은 대표님들하고 얘기해야 될 거리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해서 가셔야 된다 이거죠. 이게 CEO 1차 미팅의 가장 기본적인 준비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더 추가하자면 여기에 있는 뭐 인증, 뭐 특허라든가 지적재산권, 그 다음에 컨셉 컨설팅. 이 컨셉 컨설팅은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컨셉 컨설팅은 세무 리스크를 동반한다 항상. 자, 여러분들 뭐 가지급금 해결, 명의신탁 해결, 이건 반드시 옆에 항상 여러 가지 세법이 따라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세법이 따라붙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무 리스크가 있다. 자, 한 1년 반 전, 뭐 2년을 넘지 않은 기간 내에 특허 자본화 관련해 가지고 세무조사를 많이 했다,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을 것이고, 최근에 이익소관 관련해 가지고도 세무조사가 나갔다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거 무슨 소리예요? 세무 리스크가 있으니까 세무 당국에서도 조사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컨셉 컨설팅은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솔루션이 필요한 거지만 세무 리스크가 있어. 이런 세무 리스크를 항상 염두에 두고 대표님들과는 1차 미팅을 해야 된다. 단 여기서 준비할 거는 이 표에 있는 5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아, 내가 내일 법인 CEO를 미팅 간다 하면 이 정도는 마음속으로 자료로 준비하셔서 대표님 만나러 가세요. 자, 다음 장. 자, 업무 소개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도 돼.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핵심이 있어요. 몇 가지 핵심이 있냐면, 대표님한테 나라는 사람, 컨설턴트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어떻게 소개할 것이냐, 여러분들의 회사를 어떻게 소개할 것이냐,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를 어떻게 소개할 것이냐, 이거예요. 저는 그냥 아주 쉽게 말씀드려요. 대표님, 노란색으로 이게 잘 보이려나 모르. 자, 저는 기업의 총무팀 아웃소싱업을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본부장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관리팀 아웃소싱입니다. 중소기업은 뭐 총무팀, 관리팀 혹은 경영지원팀을 두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를 해줄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 회사가 돈을 벌입니다.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컨설팅, 주력 컨설팅은 기업의 인사 노무 부분에 대한 체크, 회계 지원, 그리고 기타 경영 지원, 이런 부분들을 합니다. 물론 기업에서는 거의 모든 총무팀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회사에 혹은 여러분들이 하는 컨설팅 부분을,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좀 녹여내 가지고 대표님들한테 반드시 업무 소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업무 소개에 여러분들의 첫인상이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 제가 오늘 1차 미팅 강의를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5강 정도 할 거예요. 5강 정도 하는 이 프리젠테이션, 그러면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사실상 대표님 만나서 20분에 다 녹여내야 되거든요. 저는 강의는 하나당 막 30분에서 1시간 하겠지만
원래 프레젠테이션은 20분을 초과하면 지루해지잖아. 그쵸? 여러분들 이건 아시죠? 그런데 20분 이내에 녹여낼 정도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무슨 연습을 하셔야 돼요? RP를 하셔야 돼요. 누구랑? 여러분들 동료랑 RP를 하셔가지고 대표님 만나면 자연스럽게 나오고, 이 대표님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은 바로 스킵하고 넘어가는 이런 어떤 물 흐름과 같은, 어떤 음악의 흐름과 같은 이런 부분의 프리젠테이션 연습을 하고 대표님을 만나세요. 그래서 업무 소개는 제가 이게 일일이 읽어드리진 않지만 한번 꼭 읽어보시고 이 내용 가지고 우리 주변의 여러분들 동료분들과 반드시 RP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자, 다음 장. 자, 법인 등기부 등본. 이 한스 어드바이저 강의를 지금까지 들어보신 분들은 왜 쟤는 그렇게 법인 등기부 등본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일까? 어? 왜 정말 저렇게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일까?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법인 등기부 등본은 기업의 역사, 히스토리야. 기업의 역사이죠. 기업의 중요 정보가 다 들어있죠. 법인 컨설팅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잊지 마세요. 그래서 자, 회사를 만들고 지금까지 어떤 임원들이 있었고 회사를 어디로 옮겼고 회사의 뭐 증자는 어떻게 했고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 목적은 뭐였고 뭐를 없애고 뭐를 추가했고 이런 게 다 있거든. 기업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게 법인 등기부 등본이에요. 자, 기업의 역사를 안다는 것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아는 거잖아. 반드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셔야 되고, 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컨설팅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적어도 5가지 재료가 법인 등기부 등본에 있고, 그 5가지 중에 적어도 3가지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컨설팅 재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법인 등기부 등본은 이제는 습관처럼, 아주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야. 법인 컨설팅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법인책 가기 전에 법인 등기부 등본을 숙지하고 가셔라. 이거를 10번, 20번 제가 한스 어드바이저가 강조를 합니다. 자,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 법인 등기부 등본. 자, 이렇게 생겼어요. 뭐 지금 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뭐 계속 뛰어보고 있을 것이고, 혹시라도 오늘 혹은 제가 강의 올린 다음에 제 구독자가 되신 분들은 법인 등기부 등본 하면 여러분들 아는 회사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회사를 한번 발행을 해보세요. 어디 가서 발행하는 거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가시면 여기 뭐 발행해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도 발행하고, 아시죠? 거기 가시면 있어요. 거기 가셔가지고 반드시 말소사항 포함해서 발행을 하셔라.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는 빨간색으로.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발행을 하는데 반드시 말소사항 포함해서 발행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발행하는 어떤 절차를 따라가시다 보면, 자, 발행할 때 이제 뭘 누르라 그러면 유효사항만 발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위에 말소사항 포함해서 발행을 해야 되는지, 또 뒤에 뭐 말소사항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3번째 거는 무시하세요. 이 말소사항을 포함해서 발행을 하셔야 돼. 말소사항을 포함해서 발행을 해야 기업이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정보가 다 나와요. 우리는 컨설팅하는 우리는 뭘 보러 가는 거예요? 그 기업의 정보를 보러 법인 등기부 등본을 띄는 거니까 당연히 말소사항 포함해서 발행하겠죠. 그리고 발행을 하실 때 열람을 하는 방법이 있고 발급을 하는 방법이 있어. 열람은 수수료가 700원이고 얘는 1000원이야. 발급은 여러분들 원본입니다. 원본.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공서 같은 데 제출할 때 쓰는 거고, 우리는 사본이 필요한 거잖아. 열람 사본이 나와. 그냥 인쇄가 가능해.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300원 더 쓰지 마시고 700원짜리 열람 발행하세요. 자, 보세요. 하나하나 볼게요. 자, 이 회사의 주소가 변경된 내용이 다 나오죠. 마포에 있다, 서초에 있다, 영등포 같다. 이게 주소가 다 나오죠. 언제 등기했는지 다 나오죠. 등기했으면 관련 내용들이 뭐로 있어야 돼, 사실은. 주주총회든 뭐 이사회든 이런 게 다 있긴 있어야 돼요, 사실. 자, 그리고 매일경제신문에 뭐해? 공고해.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예요. 수권 주식수야. 수권 주식,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여기 보신 것처럼 수권 주식수라 그래요. 수권 주식. 자, 수권 주식수가 이 회사는 2만 주죠. 그러면
자본금이 저 일주의 금액이 5천 원이니까 이 회사는 총 얼마? 1억 원어치만 발행할 수 있는 거야. 만약 이 회사가 상장한다 그러면 주식수를 엄청나게 늘려야 되겠죠. 발행할 주식수의 수를 1억 뭐 1억 주, 2억 주, 뭐 10억 주 이렇게 늘려야 되겠죠. 그래야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주식의 물량, 주식의 개수, 주식의 개수를 확보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보셔야 되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 얼토당토 하는 경우인데 정관과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요. 정관에는 예를 들면 정관에는 정관이 변경이 돼서 100만 주로 되어 있어요.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만 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등기부 등본에는 2만 주만 되어 있어요. 이건 뭐 한 거냐면 등기를 안 한 겁니다. 이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에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일주의 금액을 꼭 보시고 일주의 금액은 어떤 경우에 좀 중요하냐. 예를 들면 액면가가 10,000원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는 목표가 상장이야. IPO를 가야 돼. IPO 가면 정관 수정을 합니다. 뭘 바꾸냐면 주식의 총수도 늘려야 되는 것도 있고 일주의 금액을 5,000원 이하로 낮춰야 돼. 왜? 여러분들 상장 주식 중에 5,000원 이상짜리 주식은 없잖아. 그렇죠? 5,000원 이하로 낮춰야 되고 간혹 정관에 보면은 주식 양도의 제한이라고 걸린 정관이 있어요. 그걸 없애야 돼. 이런 일련의 절차들을 거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수권 주식수 보시고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수권 주식이라 그래요. 여기 써 있는 수권 주식이라 그러고 일주의 금액을 보세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이겁니다. 뭐 증자 현황. 이게 왜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외워. 그냥 중요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냐면 증자를 했을 때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 불균등 증자를 했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중요해요. 불균등 증자를 했다라는 건 뭐냐면 증여 의제에 의한 증여세 리스크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기업에서 우리 특히 중소기업에서 증자를 할 때는 거의 한 가지 사유예요. 한 가지 사유라는 게 뭐냐면 외부적 압력이야. 이 외부적 압력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예를 들면 은행에서 대출을 하고 싶은데 자본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대출을 합니까? 적어도 5천만 원은 돼야 됩니다. 해서 대표님께서 5천만 원 증자를 해 4천만 원 풀었어요. 5천만 원 증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가수금이 계속 쌓여서 부채 비율이 안 좋아. 그래서 가수금 출자 전환을 해가지고 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 어쨌든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증자를 하게 되는데 자 가수금의 경우는 대부분 대표이사 자금이 들어간 가수금이니까 증자를 하게 되면 주주가 예를 들면 대표님 계시고 명의신탁 주식이 있고 뭐 사모님 주식이 있고 이래. 명의신탁 주식은 증자하는데 참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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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크게. 자, 참여할까요? 참여하기 쉽지 않죠. 그러면 대표님 혼자 증자를 하다 되면 불균등 증자가 되죠. 그 불균등 증자로 인한 주식의 증여 효과. 그게 무슨 뜻이냐면 불균등 증자를 했더니 내가 뭐 A란 그 주주의 증자 전에 주식 총액이 뭐 예를 들면 시가가 2억 원이었는데 불균등 증자했더니 3억 원이 됐어.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었으나 1억 원의 자산이 늘어났죠. 그럼 과세하게 돼 있어요. 증여세를 과세하게 돼 있거든. 우리가 이걸 증여의제라 그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고 증자 내역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 불균등 증자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는 이것과 관계된 거예요. 유상 증자, 유상 불균등 증자에 의한 증여의제. 자, 써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 심심하실 때 안 심심하신가? 공부 한번 하세요. 유상 불균등 증자. 유상으로 증자를 해. 원래 불균등 유상 증자 이렇게 해야 맞겠다. 유상 불균등 증자를 하는데 이럴 때 뭐 증여의제가 왜 발생합니까? 왜 발생하지라는 걸 한 번만 공부하면 이 부분은 절대 안 잊어버리거든. 그래서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찾아보시면 우리 친절한 블로거들이 법인 컨설팅을 하시는 블로거들이 친절하게 많이 써놨어요. 그거 한 두세 개 정도 골라서 괜찮은 내용들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머릿속에 쏙 들어옵니다. 자, 법인 등기부 등본의 증자 현황은 엄청나게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 엄청나게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 별 5개 증자 현황.
자, 여기에만 해도 여러분들 컨설팅 쿼리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 수권 주식수, 상장 관련해서 수권 주식수, 가업 승계 관련해서도 주식수를 늘릴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컨설팅 쿼리 하나. 두 번째, 유상증자, 불균등 유상증자에 의한 증여의제 검토, 발행 주식수. 이것도 컨설팅 쿼리 둘. 그쵸? 정관 벌써 한 페이지 봤는데 두 개 나왔죠? 사업 목적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뭐 아주 뭐 어려운 컨설팅은 아니지만 대표님들한테 부동산 임대 매매업 넣어놓으신 거 좋습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하나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컨설팅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 목적 변동 사항도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돼요. 자, 다음 장 가겠습니다. 자, 시간을 빨리빨리 쓴다 그래도 참 빨리 가요, 시간이. 그렇죠? 자, 이 회사는 제 거래처예요. 제 거래처고 이게 왜 보여드리냐면 수권 주식수 오류의 문제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과연 있네 싶은 거예요. 과연 있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요 보라색, 분홍색으로 테두리 해놓은 거에 보시면 24만 주예요. 그쵸? 24만 주죠. 그쵸? 24만 주인데 여기 보세요. 발행 주식 총수가 25만 주야. 여기 100만 주인데 이거 보세요. 요거는 보세요. 2011년 9월에 등기했고 100만 주는 2017년 4월에 했잖아. 요때는 내가 가서 컨설팅해서 다 바꿔드린 거고 그 전에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회사에서 잘못한 것도 아니고 컨설턴트가 잘못한 것도 아니야. 물론 컨설턴트는 잘못했지. 이걸 안 바꿨으니까. 이거를 등기해 주신 등기사무관님도 이거를 놓친 거죠. 등기 오류예요. 이건 등기 오류. 등기상에 실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저도 지금까지 2017년부터 지금 벌써 4년, 5년 됐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때 본 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저와 아주 친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이 부분 하나. 이건 뭐 컨설팅 거리는 아니야. 오류 이런 것도 있었다라는 특이한 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고. 두 번째, 자본금이 10억 이상이야. 10억 이상일 경우 여러분들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 딱 머릿속에 컨설팅 좀 해보신 분들. 자본금이 10억 이상이면 주주총회 절차 까다로워. 왜? 주주총회 소집 동의서, 소집 절차, 무슨 동의서,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소집 절차를 보내지 않았는데 이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라는 서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주주총회 할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무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그걸로 가능하지가 않아. 불가능해. 그 다음에 감사를 선임을 해야 돼. 근데 이 회사는 지금 제가 이제 오랫동안 거래했지만 굳이 10억 원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회장님하고 감자하셔서 당연히 유상감자죠. 감사하셔서 감자 대가를 가지고 가지급금을 해결을 합시다. 자, 이것도 항상 이런 일을 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세무 리스크를 검토해야 되는데 세무 리스크를 없게 하는 방법에 제일 좋은 건 있잖아요. 세금 내는 거예요. 세금 내는 겁니다. 그런데 절세 플랜을 제시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자, 여기서 벌써 세 번째 컨설팅 재료가 나왔어. 아까 수권 주식수 여기도 나와 있네. 유상증자 자본금 가지고 감자 컨설팅이 가능해 보인다. 물론 이 회사의 이익잉여금, 이익 소각을 할 거냐, 자본금에서 그냥 진짜 자본 감자를 할 거냐, 이거는 나중에 상황을 보서 판단할 문제예요. 예, 자본 감자를 해야 되겠지. 이 회사는 왜 자본금을 10억 원으로 낮춰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10분 컨설팅에 올려드린 거 있어요. 이익 소각은 자본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익 소각은.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사회들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법인 등기에서 보셔야 되는 이런 겁니다. 이사는 3년에 한번 바꿔야죠. 3년에 한번 중임해야 되니까 퇴임, 중임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렇죠? 3년 중임, 등기 지연하면 과태료 부과하는데 종종 거래처 중에 보면 종종 3년이 지났는데 이사회 중임 등기를 안 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체크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업체 미팅을 가기 전에 법인 등기부 등본을 봤는데 임원의 등기를 초과해버렸어. 지나가 버렸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대표님, 제가 대표님 회사 미팅을 오기 전에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레탑 자료,
그 다음에 이제 법인 등기부 등본 검토 내용을 살며시 얘기해 주면서, 아, 대표님, 근데 제가 법인 등기부 등본 검토를 하다 보니까 땡땡땡 이사님이 중임 일자가 지났네요. 이거 재등기 하셔야 되거든요. 이것만 가지고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이런 경우는 왕왕 있어요. 대표님 주소를 옮겼는데 변경이 안 된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이사의 주소지는 등기사항이거든요. 대표님이 주소를 옮기면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법인 등기부 등본에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막 글씨가 많아졌어. 앞에 나온 뭐 인터넷에 그 공고를 해도 됩니다.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써 있으면 여러분 어떤 거냐면, 얼굴 크게 한번 하고, 어떤 거냐면 주식 정관 컨설팅을 한번 받으신 거예요. 정관 컨설팅을 받으신 거예요. 자, 이것도 이분도 똑같아요. 주식 양도에 제한 P사에서 컨설팅을 받은 데예요. 그 다음에 주식 매수 선택권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자, 주식 매수 선택권은 스톡 옵션이니까 예전에는 뭐 정관을 뭐 진짜 이렇게 정관의 모든 거의 상장회사처럼 정관을 만들던 컨설팅이 좀 유행을 했나 봐. 그쵸? 그때 뭐 저도 뭐 사실은 뭐 다 넣었어요. 이거 넣으셔야 됩니다. 넣으셔야 됩니다. 넣으셔야 됩니다 하면서 막 했는데 사실상 의미 없는 컨설팅인 것 같아요. 물론 상장하면 도움이 되겠지. 그런데 뭐 상장이 필요로 하지 않는 회사는 주식 매수 선택권은 뭐 저는 뭐 그닥이에요. 자, 주식 양도는 좀 달라. 이 주식 양도의 제한은 가업 승계라든가 명의신탁이라면은 반드시 저는 대표님 정관에 주식 양도의 제한을 넣으세요. 상장하는 회사는 빼야 돼요. 상장사는 빼야 돼요. 그래서 주식 양도의 제한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체크 포인트 이것도 별 4개 정도 돼. 유상증자 5개, 주식 양도의 제한은 별 4개. 명의신탁이 있으면 주식 양도의 제한이라는 게 뭐냐면 주식을 함부로 팔지 마라, 팔 수 없다 이런 걸 걸어놓는 거거든요. 명의신탁이 있는 사람이 주식을 함부로 팔 수 없게 걸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주식을 팔 수 있다 이런 개념이고, 이 주식의 양도라 함은 주식이 이전되는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증여, 양도 뭐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명의신탁이나 가업승계 시 지분 싸움이 난다. 아니면 야이씨 나 열받 형 나 내 주식 좀 사줘. 뭐 얼마 줘 근데 야 나 못 준다. 너 알아서 해 그랬더니 경쟁사에 확 팔아버리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걸어놓는 거고, 이건 등기사항이에요. 여러분들 그 법인 등기부 등본에서 등기사항이다 그러면 2주 정관 변경과 등기하는 건 2주 이내에 하시면 돼. 2주다 2주. 그 다음에 양도 증여 모두 포함한 내용이다. 주식 매수 선택권은 상장 시에는 좀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여기 회사 성립 연월일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이게 대표이사들의 퇴직금 기산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하다 보면 뭐 정관을 해서 임원 퇴직금 규정 컨설팅을 할 때 대표님 현재 퇴직금이 어느 정도입니다 라고 계산을 하는 첫 번째 날짜야. 6월 7일. 이게 회사 성립일이에요. 사업자 등록증하고 하루 이틀 틀려요. 법인은 개인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서 사업이 시작한다. 이건 좀 이상해. 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내도 되니까. 근데 일단 사업자 등록증을 낸 날이 뭐 창업일이다 그러면 법인은 창업일이 언제냐? 법인 등기에 등기된 날을 창업일로 보고, 법인 등기가 되고 나서 그 등기부 등본과 뭐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니까. 그렇죠? 그걸 알고 계시면 기본적으로 법인의 창업일은 요 등기되어 있는 일자다. 그리고 요 등기되어 있는 일자가 대표님이 창업하신 이후 단 한 번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았다 하면 요때가 퇴직금 기산일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 등기부 등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반드시 검토해 보시고, 컨설팅 법인을 간다 그러면 무조건 뭐를 법인 등기부 등본을 띄어서 여러분들이 1차 미팅 자료를 만들 때 보면서 만드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요. 자, 다음 장 가겠습니다. 자, 인사 노무는 뭐냐? 지금 현재 컨설팅 중에 가장 즉시성 있죠. 가장 즉시성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용지원금이거든. 고용지원금 얘기가 그러니까 요즘
페이스북 보면은 뭐 그 페이스북 광고 있잖아요. 타켓 광고라 그러나? 이 광고에 보면 뭐 고용지원금 뭐 요즘 뭐 이익수강 뭐 별로 다 올라와요. 근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래도 중소기업 대표님 1차 미팅할 때 그래도 가장 좀 접근이 용이한 플랜이 인사노무예요. 가장 접근이 용이한 플랜이 인사노무예요. 하지만 컨설팅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인사노무 컨설팅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표님들이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지금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뭘까요, 대표님들? 가장 큰 고민거리.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 물 한 잔만 마실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52시간, 주 52시간. 미칠라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게 뭐 워라벨이라든가 근데 사실상 그 중소기업 직원들은 일을 더해서라도 내가 좀 수입을, 소득을 더 창출해야 되겠다는 훨씬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52시간만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머리 지금 막 스트레스 엄청 받고 계세요. 한 예고. 인사노무에 대한 컨설팅이 가장 어려워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회계는 숫자라서 답이 나와요. 회계는 숫자 좀 꼬불꼬불하고 어렵고 뭐 이렇지만 어쨌든 답이 나와. 뭐 된다 안 된다. 예를 들면 이거 절세를 해줘. 절세 플랜을 찾는 건 어렵지만 안 된다라는 답이 나오는데 인사노무 컨설팅은 사람의 관계다 보니까 끊임없이 사장님이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을 접는 그 순간까지 같이 가야 될 아주 어려운 문제. 사람. 인사노무 컨설팅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상 진심을 가지고 컨설팅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간단하죠. 어찌 보면. 근데 실제 컨설팅 내용들은 간단해. 근로계약서부터 고용 관련 세액 공제까지. 여러분들이 인사노무 얘기하실 때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 자, 대표님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근로계약서, 서식, 고용지원금, 고용증대 세액 공제, 인사노무 분쟁까지 제가 컨설팅을 통해서 상당 수준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당 수준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노무 컨설팅은 일회성 컨설팅이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컨설팅입니다. 제가 대표님 3년, 4년, 5년 오랫동안 관리해 드리면서 컨설팅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컨설팅 플로우를 갖고 가셔야 됩니다. 지속적인 컨설팅 관리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해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최근에 업체를 다니면서 참 마음 아픈 게 있어요. 정말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제 거래처에서 전화가 최근에 좀 많이 와요. 경정 청구 관련해 가지고 야, 한번 너 왜 내가 이게 경정 청구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던데 왜 너 나한테 안 알려줬니? 뭐 이런 식의 대답 말을 해요. 근데 제가 검토 안 했겠어요. 제 거래처인데 받을 게 없어요. 자, 경정 청구라는 건 뭐냐면 낸 세금에서 돌려받는 건데 세금 2천만 원 냈는데 근데 그런 걸 모르는 다른 컨설턴트들이 와서 그냥 크레타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한 3천만 원 정도 돌려받으실 수 있겠는데요? 뭐 2천만 원 정도 돌려받으실 수 있겠는데요? 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큰 돈이잖아. 나한테 전화가 2천만 원 돌려받는다던데 3천만 원 돌려받는다던데 사장님 지금까지 5년간 낸 세금이 4천만 원인데 얼마를 돌려받는다고 이러면 그래 이러시긴 하지만 인사노무도 마찬가지야. 고용지원금을 다 받아줄 것처럼 컨설팅 1차 미팅에서 다 얘기해놓고 전화가 안 온대. 이게 얼마나 좀 나쁘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참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 컨설팅하는 우리 진짜 좋은 컨설턴트들의 어떤 사기 저하에 어떤 시장의 질적 저하에 컨설턴트의 어떤 신뢰도 저하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한다고 해놓고 하질 않으면 그건 더 나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적인 서류 작성과 실무 능력이 돼야 돼요. 실질적으로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서류 작성을 해서 명판 도장 찍고 어떻게 신청하는까지에 대한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대표님한테 설명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업무 수행을 해야 돼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지금 공부하셔야 돼. 지금 처음으로 법인 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지금 내가 초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당장 그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당장 인사노무 실무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부터 공부하시고 프리젠테이션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실무가 안 되는 프리젠테이션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리고 인사노무 컨설팅 하는데 벌금 근로계약서 안 쓰면 500만 원이에요. 뭐 근로자 명세서 안 쓰면 500만 이런 벌금 과태료 언급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단지 대표님한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컨설팅 통해서 다 해결해 드립니다라고 한 번만 짚어주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안 하시면 안 돼.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물론 지금도 근로계약서 안 쓴 회사들 종종 있어요. 보면 제가 가서 꼭 쓰셔야 됩니다. 쓰셔야 됩니다. 쓰지만 그런 데들한테 어유 벌금이 얼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또 한 번 강조해요. 고용지원금 신청서 작성 실무 중요한 거고 지금 현재 한스 어드바이저 구독자 여러분과 새로운 구독자 여러분들 반드시 실무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실무 능력을 키우세요. 자, 다음 장 가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노무 대응, 법정 퇴직금, 뭐 근로시간 인식. 자, 여러분들 저희가 가면은 이제 근로시간 어쩌고저쩌고 다 확인하거든요. 컨설팅, 뭐 법정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연장 근로양 다 아시죠?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분쟁의 소지가 되는 거예요. 근로계약서, 명부, 임금대장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건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들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냐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는 내용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 정도는 한 번쯤 읽어보시고 반드시 공부하시고 대표님이 물어보셨을 때 바로 거기서 대답하실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 가겠습니다. 자, 인사노무 컨설팅. 자, 이런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 대표님, 저희가 대표님 회사 가면은 기본적인 대표님 회사의 현재 노무 현황, 인사 노무 현황 점검을 합니다. 근로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인지, 근로 조건이 어떻게 됐는지, 서식 검토하고 법정 의무 교육은 다 해 놓으셨는지, 그리고 직원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이면 뭐 취업 규칙은 되어 있는지, 신고해야 될 서류들은 제대로 신고가 되어 있는지 다 검토를 합니다. 일주일 이내 다 검토를 합니다. 컨설팅 시작하고 일주일 이내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는 우리 팀원들하고 저는 일주일 이내 검토하고 일주일 이내에 대응 방안을 다 준비를 해요. 고용지원금 준비 서류까지 여기에 있는 4개의 박스 다이어그램에 그려져 있는 4개의 일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주일 이내에. 그래서 인사노무 컨설팅의 가장 핵심적인 것 50에서 60%는 3주 안에 컨설팅 마무리가 다 돼요. 저희는. 그리고 인사노무 서식 제공을 해요. 근로계약서 작성, 서식 작성, 인사노무 프로그램. 요거는 저희 팀원들이 진짜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 팀원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엑셀로. 아주 뭐 뛰어나게 멋있지 않아. 막 이렇게 뭐 무슨 뭐 진짜 프로그램처럼 돼 있지는 않지만 엑셀로 정말 예쁘게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쓰기 좋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팀원들한테 감사합니다. 응? 이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왜? 제가 항상 우리 팀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대표님 아무리 잘 만들어도 대표님이 쓰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대표님이 바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최고예요. 그걸 만들어 준 거예요. 아주 훌륭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면 제가 들을 수 있느냐? 없어. 그건 우리 팀원들이 만든 거니까. 자, 법정 의무 교육 실행을 하셨는지. 뭐 실행을 하죠. 우리가 자료 뭐 교육 어떻게 받으세요 이런 거 알려드리고 취업 규칙 신고하게 되고 만약에 안 했으면 그 다음에 급여 설계. 근데 요즘은 이 급여 설계는 하도 많은 컨설턴트들이 가가지고 비과세에서 거의 다 되어 있어요. 대신 아직도 간혹 최저임금이 위반되는 왜냐하면 월급은 최저임금 이상 주는데 비과세 급여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잘 짚어주셔야 돼요. 그거는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짚어주시면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용지원금. 고용지원금은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계속 봐야 돼. 왜 그러냐면 바뀌어. 고용지원금이 뭐 청년 추가가 예전에는 3년이었다. 최근에 아마 1년으로 바뀐 것 같죠. 요즘 뭐 특고, 특별고용지원금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계속 바뀌니까 코로나 때문에 바뀌는 내용. 상황에 따라 바뀌니까 여러분들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 동료끼리 그런 어떤
지원금의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좋고, 나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 독고다이야. 나는 혼자 외로운 영업사원이야. 이럴 경우에는 시시때때로 뭐 중소기업청 아니면 뭐 고용노동부 들어가셔서 한번 보세요. 아니면 그런 정보를 주는 GB4 이런 그 사이트가 있어. 그런데 들어가셔가지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참조하거나, 아니면 그런 문자를,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사이트를 가입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셔가지고 정보 제공을 우리 대표님들한테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자, 인사노무 컨설팅은 있잖아요.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지속적이어야 되고, 기업 밀착형 컨설팅을 제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대표님, 제가 요러한 형태로 요 4개의 벤다이어그램에 들어가 있는 요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대표님께 지속적이고 대표님 옆에서 즉시성에 맞게 밀착 컨설팅을 제공을 합니다. 혹은 저희 컨설팅은 그렇게 업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눈 마주치는 게 정말 힘들어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프리젠테이션을 끌고 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장. 자, 요게 이제 마지막 장이야. 자, 오늘은 법인 등기부 등본 인사 노무까지. 그 다음에는 뭐 재무제표 이렇게 볼게요. 자, 뭐 일자리 안정자금 한번 체크해 보시. 자, 여러분들 이거는 이 고용지원금은 시시때때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뭐 혹시 금액이 틀렸다고 해서 아유 또 우리 한스 어드바이저 틀렸네 이러지 마세요. 요게 지금 제가 2달 전인가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한 건데, 뭐 여기 보면 특고 없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알아서 챙기시고, 자, 일자리 안정자금, 뭐 청년 추가, 정규직 전환 어떻게 얘기할 거나 준비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정규직 전환, 대표님 채용하시면 수습기간을 3개월 두세요. 가능하면 추천입니다. 수습기간을 두라는 건. 왜냐하면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은 한 2달 정도 일을 시켜봤는데 회사와 맞지 않아. 그러면은 해고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수습일 경우에는 용이하죠.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대표님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 대표님들이 정의라고나 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바로 정규직 채용했다가 나중에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어요? 해고는 막 머리 싸잡고 있는 대표님들 많다니까. 그런 부분들을 챙기시는 것. 두 번째, 세액공제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이런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챙겨주세요. 그래서 청년 추가 고용, 정규직 전환지원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님. 또 이런 얘기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혹시 이제 이거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권고사직. 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권고사직을 해야, 권고사직을 당해야지. 당한다는 개념이잖아. 그렇죠? 해고 당한다는 개념이잖아. 그렇게 돼야 실업급여를 받는데, 자의로 그만두면서 대표님들한테 가서 저 실업급여 좀 받게, 권고사직 처리 좀 해주세요. 이런 경우에. 근데 아시죠? 권고사직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고용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한 명의 권고사직으로 인해서 대표님이 손실 볼 수 있는 그 가능성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원칙대로 하셔야 됩니다. 권고사직을 함부로 해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대표님한테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렸고, 여러분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중년 적합과 일자리 양립해서 뭐 시차 출근제 이런 부분들은 선승인이야. 선승인이라는 건 뭐예요? 고용노동부에 먼저 신청을 하고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셨습니다라고 통보를 받은 다음에 실행이 돼야 고용지원금이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대표님, 1차 미팅 할 때 이런 내용이 있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저희가 먼저 신청을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2차 미팅 보고서 준비할 때 이 고용지원금 관련 내용은 신청서까지 같이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실무 능력이 있고 얘네들은 실행을 하는구나라는 걸 바로 보여줄 수 있잖아.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건 외워. 이건 중요한 거야. 이거 5개. 선승인이 필요한 고용지원금에 대한 실무 처리를 바로 해줘라. 이게 여기 포인트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1차 미팅이 다 끝난 다음에 대표님 제가 이러이러한 형태로 해서 대표님 2차 미팅 보고서를 준비해서 다시 한번 미팅을 하고 컨설팅 플랜, 컨설팅 플로우를 대표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업무 진행 여부를 판단을 하겠습니다. 대표님. 대신 올 때 대표님 제가 지금 대표님 회사에는 요런 고용지원금에 대한 선승인이 필요하니 선승인 필요선을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실무 능력을 같이 갖고 와라.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구독자 여러분 얼굴 크게, 끝장이니까 얼굴 크게.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승인 필요서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정리할게요. 인사노무 고용지원금 관련 내용은 계속해서 이렇게 업데이트가 돼. 계속해서 내용이 변경이 되고 새로운 게 발생이 되고 또 있던 게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 되는 내용을 수시로 숙지하시고 동료들끼리 그런 정보를 교류하세요. 교류하시고 선승인이 필요한 고용지원금, 선승인이 필요한 고용지원금은 제가 준비해서 오겠습니다라는 실무 능력, 실무를 바로 실행할 수 있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어필을 대표님들한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뒷장에서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립니다. 목표가 있는 컨설팅 플랜이 대표님 사업을 지켜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자, 법인 영업 마스터 과정 1, 2, 3, 4, 5 정도까지 되는데 1이 반드시 성공하는 CU 1차 미팅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한 5강에서 6강 정도로 다시 올릴 겁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도 계속 할 거예요. 오프라인 강의 지난주에 몇 분 참석하셔서 같이 했는데 반응이 어땠는지 저는 열심히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강의 참석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8월 초에 8월 강의 계획, 강의 내용, 강의 계획을 댓글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나 더 좋아하는 건 제가 한스 어드바이저가 이 동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물론 구독자 늘어나면 좋죠. 늘어나면 좋죠. 그러나 제가 이 유튜브에서 수익 발생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뭐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일정 수입이 조금 발생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걸 올리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이 활동을 하는 것은 수도권이에요. 전 전국구죠. 저는 부산도 다녀오고 가끔은 제주도 갑니다만은 그거는 정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고 저는 이 수도권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는 부산도 있고 대전도 있고 뭐 광주도 있고 울산도 계시고 다양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그 지역에 계신 중소기업 대표님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컨설팅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올리는 거예요. 제가 뭐 퍼펙트하게 아주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고 여러분들 주변에 진짜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위해서 좋은 컨설팅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동료분들한테 이렇게 같이 공유 좀 해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